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최백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재인 정부가 늘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내로남불, 그 다음에 적반하장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내로남불과 적반하장 내지 청와대 무능의 결정판, 이게 바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투기 논란이다, 이렇게 되죠.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투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또 본인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기표라는 사람인데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올해 3월 달에 됐습니다. 근데 재산 등록을 했는데 재산이 39억 2천만 원입니다. 많지 않죠. 그런데 봤더니 부동산은 91억 2천만 원입니다. 부동산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빚인가? 그래서 봤더니 금융채무가 56억 2천만 원입니다. 우선 이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빚을 56억을 내서, 그래서 이러면 거의 영끌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땅을 샀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산 땅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겁니다. 성남 분당의 아파트 14억 5천짜리, 그 다음에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 65억 5천,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처에 있는 임야 근린생활시설 8억 3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다가 비서관 될 그 무렵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변호사 시절에 매입했다는 2017년에 2년 이제 4년 전이죠. 그때 매입했다는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요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임야에 붙어 있는 땅, 그거는 재산 신고에서 빼버렸습니다. 누락시켰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재산 신고 누락은 새롭게 나온 얘기다. 우선 광주 송정동 임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가 413-413의 166번지. 이게 한 440평쯤 되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167번지가 130제곱미터로 요건 한 40평쯤 됩니다. 요거 합쳐서 한 7, 80평 정도 되는데, 근데 이 두 개 필지 외에 새롭게 숨겨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이죠. 이거는 413의 159번지. 이게 한 410평 정도 됩니다. 요거는 숨겨놨는데, 이거는 또 잘 보니까 사가지고 2017년에 사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임야는 산이고 대지는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변경이 돼서 이제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결국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땅이 맹지입니다. 맹지라는 거는 도로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의 땅입니다. 얼마나 싸게 샀습니까? 평당 10만 원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맹지니까. 맹지는 거기에다 도로를 내야 되는 거죠. 도로를 내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쌉니다, 맹지는. 왜냐면 도로를 내면 도로에 또 들어가는 토지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샀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광주시의 도시개발계획 조례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돼도 거기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송정지구 개발 사업과 무관하다. 이미 이거 토지 살 때부터 알았다. 그럼 왜 샀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사달라고 해서 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땅은요, 주변에 우선 지금 현재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땅 주변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 그 땅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땅이다. 그러니까 뭐 이 1km 있는 이 지역으로 와서 개발이 진행되는 거는 뭐 그건 불문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 400평 넘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쩌고, 뭐 맹지니까 또는 뭐 어쩌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명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이 사람이 올해 3월 달에 임명이 됐습니다.
3월 11일 날 임명된 거로 돼 있더군요. 자, 기억나십니까? 3월 2일 날 참여연대 민변, 여기서 4월 재보궐선거와 뭐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때죠. 이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야, 이거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막 이럴 때입니다. 근데 그 직후에 청와대는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소유자, 그것도 영끌해서 56억씩이나 은행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을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임명했는데, 그 비서관은 바로 어떤 비서관이냐? 반부패 비서관이다. 막 머릿속에 엉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내로남불, 적반하장, 온갖 그 용어들을 다 들이대도 여기에는 도저히 해당이 안 되는 이해 불가,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 땅 처분하는 걸 협의 중이다. 그 땅 처분만 하면 끝인가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우선 3월 달에 LH 투기 의혹으로 그 난리가 벌어졌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내지는 청와대는 검증을 과연 하기는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냥 검증 통과했느냐? 들통만 안 나면 괜찮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곧바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왜냐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에 그러니까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거, 이거는 또 그 재산을 빠뜨렸습니다. 일부러 빠뜨렸겠죠. 왜냐면 그 지역 전체를 빠뜨린 게 아니고, 임야는 2필지를 넣었는데 거기에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명도 그 부분은 싹 빼고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해명이 믿을 수 없다. 이건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맹지라 도시개발 여기에 어쩌고 안 된다. 근데 이게 산 게 2017년인데 2017년 1월 달에 샀는데 2017년부터 광주 송정지구의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이걸 샀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에 산 겁니다. 그래 놓고서 그 개발과 무관하다 어쩌고 저쩌고. 글쎄, 이걸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로 제가 단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증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거 매각을 지금 협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 집을 마련하든가 뭔가 부동산 투자, 이거 장려했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탓을 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값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을 옥죄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자기 재산의 거의 2배 가까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재산이 39억인 사람이 56억의 대출을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과연 갚고 있는 것인지, 어디 또 숨겨놓은 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이랍니다. 고위공직자들 또는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바로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본인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그건 투기는 의혹이라고 쳐도 재산신고 누락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반부패 비서관에 있어가면서 이게 들통이 났는데도 그 땅 처분할게요 어쩌고 이러고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반하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명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 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걸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인이 이 사람한테 왜 부탁을 했을까요? 돈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변호사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이러니까 정관예금 같은 거 받아서 재산이 많다더라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것 좀 사주라 이랬겠죠. 4,90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겠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어마어마한 금융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56억 원이라는.
그러면 아니 그 정도의 금융빚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워낙 빚이 많아서 이걸 지금 도저히 사기가 어렵다. 지인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니 지금 5천만 원어치 정도 땅 사달라고 하는 부탁은요 저한테도 부탁하면 제가 친한 사람이면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은행 빚이 없으니까 그거 5천만 원 정도 충분히 사줄 수 있죠. 그런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행 빚이 56억 원씩이나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또 샀다? 그렇게 빚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빚이 많아서 난 지금 이러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보시죠. 이거 5천만 원 별거 아닌데. 그러는 게 정상이죠. 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개발 정보가 있든지 아니면 그 땅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 아니면 바로 그 세 필지 중에 그 한 필지가 이미 지목이 변경돼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필지도 차례로 지목을 변경해서 개발을 하려고 이 땅을 산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 아닙니까? 그걸 지금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청와대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해명하면 될 걸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서 해명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요 대통령의 대변인입니다. 비서관들의 대변인이 아니고. 이건 도대체 뒤죽박죽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단속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도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맡기진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이런 행위는요 수사 의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대변인 통해서 해명하고 어물쩍 넘어갈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드러난 그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는 그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는 과정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반부패 비서관 자리부터 내놔야죠. 우선 반부패 비서관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누락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 내지는 청와대 그것도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런 거 저런 거 쭉 단속하고 하는데 아니 바로 옆에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심받고 재산신고 누락했는데 그 비서관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오늘 새롭게 또 누락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은요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고 청와대 어떤 비서관 내지는 어떤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으면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나요? 매번 그 사람들이 국정 철학 공유를 얼마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또는 발탁 기준으로 강조를 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그냥 어물쩍 넘기고 부동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투기 의혹을 받고 이러면서도 별일이 없는 양 국민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이 정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성민 청년비서관 25살짜리 만으로 24살입니다. 이 청년비서관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공정하냐? 많은 청년들이 나한테도 기회를 달라. 그게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지금 재학 중인 그 고려대에서는요. 박탈감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 이걸 우리의 박탈감을 가중시켰다. 공정을 저해했다. 지금 이런 판인데 또 이렇게 투기도 결국 부패다라고 본다면 투기 의혹을 받는 반부패 비서관이 또 등장했다. 참 청와대가 가지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